특검법이 협상이 파기가 됐습니다. 아 정말 재미난 일이 또 벌어졌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싸워라 편 우리 편 원내대표가 굉장히 조금 네. 민망할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당대표한테 까이고 또 대통령한테 한번 씹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민주당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통의 오류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과 그러니까 협의가 됐다, 이야기가 됐다. 그러니까 아마 당 대표께는 아마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뭐 하니까 근데 듣자 하면 최고위원한테는 일일이 다 설명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법사위원들에게도 제대로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가 약간 됐던 거고 당 대표랑 소통을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억울하다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당 대표는 또 어쨌든 이걸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청래 당 대표는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협치 이야기도 하셨고 뭐 이 정부조직법이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법이 이렇게 반발이 있을 걸 약간 예상을 못한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통이 조금 오류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좀 면밀하지 못했다. 네. 예. 아니 사실 이제 뭐 소통의 오류도 오류지만 이게 사실서 이제 세 분이서 같이 합의를 보고 나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 특검법이라던가 여당발 여러 법안의 동력이 좀 상실이 되죠. 그치.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나 사설 등을 보면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말고 네.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이 앞뒤 안 맞는 그리고 합의를 반쯤 뒤집는 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야가 정말 어렵게 모처럼 뭐 하나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강성 당원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백지수표 돼버린 거니까 뭐 앞으로는 무슨 합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합의했다가 또 개딸들이 문자폭탄 보내면 또 파토 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좀 깨지는 문제가 있고 김병희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 다 보는 데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 그랬거든요. 네. 대표라는 직함도 안 붙였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수위 높은 갈등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좀 지속적인 이견과 감정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 구경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꿀잼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정치적 맥락을 좀 분석해 보면 김병기가 나는 제2의 이낙연이 안 되겠다. 혼자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 때 엄청 잘 나갈 때 그렇지. 뜬금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했다가 나락으로 갔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게 이낙연 혼자 아이디어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교감이 있었는데 이낙연이 총대 메고 이야기했는데 여론 안 좋아지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다바이 쳤다가 거의 정설이에요. 내다바이 쳤다가.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김병희 원내대표가 무슨 배짱으로 이 합의를 혼자 하겠어요.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정청래 대표랑 교감했겠죠. 그렇지. 근데 여론 안 좋아지니까 내다바이 당하니까 이분이 또 국정원 출신이라 그 깡다구가 만만치 않거든요. 나 혼자 안 죽어. 우리 다 했잖아. 그렇지. 한번 까봐 정청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이걸 어찌 보면은 정청래와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기를 까자 약간 이런 작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당정대 갈등을 야당 입장에서 부각하는 게 그냥 이간질로 평가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속사정을 우리가 모르니까 좀 말씀을 좀 적절하게 자제해야 된다고 좀 보는데 그래요.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을 할 때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대가 야당과 협상을 할 때 구조적으로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병기 대표의 뜻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른바 딴지 게시판에 막 글 올라오고 개딸들 난리치니까 정청래 대표 도망가고 김병기 대표 지금 혼자 욕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정청래 대표가 좀 비겁하다. 어쨌든 당대표라서 이걸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가 원치 않는 협상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김병기 대표를 욕먹게 놔두는 것은 당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이나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약간 비유를 하자면 집에서 와이프랑 아니 집주인이 전세가 5천만 원 올려달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려줘야지. 내가 잘 협의하고 올게. 그리고 남편이 가서 잘 협의하고 5천만 원 올려주기로 했어. 이렇게 왔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내가 언제? 아니 씨 5천만 원을 올려줘. 뭐 이렇게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언제 5천만 원을 우리가 돈이 어딨어? 좋은데. 너 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와? 그랬더니 내가 너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 5천만 원 올려주기로 했잖아. 근데 왜 우리 앞에 뭐라 하는 거야?
나는 몰라. 몰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나 적절하네요. 예. 몰라 근데 얘가 이제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김병기라는 일단, 인물의 캐릭터를 살펴봤을 때 예. 이게 신났어. 정청래 대표처럼 대권 욕심이 있는 양반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네. 서울이 지역구인데 서울시장 욕심 안 내는 몇 안 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뭐 박주민, 박홍근 이런 사람들은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한데 그렇지.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런 하마평에 거의 안 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직에 딱 만족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구나. 근데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뭘 잘못 먹거나 무슨 배짱과 무슨 욕심에 이 중차대한 특검 연장 합의를 대통령실에 안 물어보고 그렇지. 대표한테 안 물어보고 그렇지. 내가 김병기다 하면서 이걸 혼자 했다가 사고를 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진짜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말이 안 돼. 개딸들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막 18원씩 후원 보내고 맞아, 있대요. 맞아. 이게 전통 방식이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수박들한테. 18원 후원 보내고 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는 거 그 막 시작됐어요. 오. 근데 내막을 조금만 아는 입장에서는 그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안 좋아하는데도 네. 이거는 진짜 억울하게 총대 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영이 누나는 네. 김병기 대표를 좋아합니까? 아니 저는 다 민주당 우리 원내대표님이든 당 음. 대표님이든 굉장히 제가 다 존중하고 존경하죠. 네네네. 예. 근데 이게 원래는 약간 취지가 뭐 이게 지금 다 말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네. 진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종합해 보면 사실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나 뭐 검찰 그 개정법도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돼요. 그냥 수가 워낙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해도 되는데 그 며칠 전에 어쨌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또 그 정청래 대표 이렇게 세 분이서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협치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 대통령도 그 당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 대표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 양보도 하고 좀 내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취지로 이야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에도 좀 모양새를 좀 좋게 하려는 그런 아마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합의의 모습이. 근데 이게 중요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간과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법 같은 경우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원이 늘어나고 기간이 이제 연장되고가 가장 핵심인데 여기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나중에 뭐 이걸 중수부는 뭐 누가 지시를 하니 뭐 이런 문제는 좀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협하고 양보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겁니다. 인원과 기한. 네, 그 부분에 가장 핵심을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도 통과시키고 또 금융위나 이런 부분도 지금 거의 해체 수준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이제 정무위나 기재위에서 이 부분을 처리가 되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 두 분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내어주고 이렇게 협치를 한 모양이 그렇지. 됐다가 네. 좋았는데. 특검법을 그냥 건드려 버리는 게 실수를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요 사태가 난 건데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그 민주당을 비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잔치상 차려졌다고 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결국 어제의 그 의원총회에서 다 서로 좀 이해하고 뭐 이 법도 이제 잘 통과하자, 취지 살려서 하자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라 그 원하시는 그 잔치상은 이제 조만간 이제 없습니다. 근데 기사 지금 보니까 실컷 지금 어제 하시고. 의총에서도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로 발언권 얻어서 네. 이거 내 책임 아니다라는 식으로 공개 발언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원내대표실 안에서는 고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거 가지고 터지진 않겠죠. 네. 이 봉합하는 척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사람 마음에 한번 생채기가 남으면 그렇지. 오래 가거든요. 그래 서운하지.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지만 덤텅이 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사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김병기 대표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막 후원 계좌로 18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받고 이러면 기분 안 좋지. 내가 지금 이 정청래 때문에 이거 뭐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도 약간 당정대 그리고 당 내에서의 어떤 대표와 원내대표는 원래 좀 긴장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제도거든요. 대표 따로 있고 원내대표 따로 있는 게 보통 원내정당 체제 다른 나라 정치권을 보면 원내대표가 그냥 대표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두 자리인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뭐 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려서 나눠 먹으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렇게 구체적인 해석한다고? 사항은 몰라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게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를 보면 항상 대표 원내대표는 약간의 긴장 관계나 주도권 다툼이 있어요. 그 어느 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뭐 개혁신당도 그럴 수 있고 뭐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진보 언론들도 오늘 우려하는 기사를 막 쏟아내는 걸 보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법안이나 당정대 발맞추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진통이 될 수는 있겠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평생 국정원에 계셨던 분이라서 네. 그 위계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정략적 이득을 앞서 얘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직에 대해서 충성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할 때 무조건 그 조직이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은 먼저 앞서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 협상 과정에서도 분명히 김병기 대표의 전 독단 행동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 대표도 그렇고 뭐 육선의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앞서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했다라고 하는 건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덮탱이 씌우고 있는데 이건 비겁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이 사전에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었잖아요. 네. 원래 여의도 정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원내대표가 하는 순서가 맞아요. 맞았대요. 그래서 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도 있었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 아니죠. 원내대표가 했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맞는데 네. 굳이 정청래 대표가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김병기 대표가 워낙 좀 이렇게 감정이 상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네. 어쨌든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정청래 대표였었고 네. 법무부 장관과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도 정청래 대표였었고 정청래 대표와 계속 마찰이 있는 사람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맞아. 네. 네. 그럴 사실 저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랑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또 김병기 대표랑도 또 이렇게 그 사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네. 시그널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난 전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픽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였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네. 아이고 누가 알아 왜? 이게 막 엄청난 긴장 관계나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정치 짬밥이 장난 아닌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처럼 정치 전응아가 아니야. 그래서 집권 초기에 한동훈은 대통령을 대놓고 들이박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진 않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의 갈등, 네. 긴장 관계. 왜냐하면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 권력이 제일 세고 5년 단위로 하루씩 권력이 약해지는 자리예요. 그렇지. 아직은 제일 강하지만. 그렇지.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 다음 총선 그 넥스트 스텝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또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캐릭터가 너무 튀어.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잖아요. 그 청와대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날은 모든 뉴스를 사실 VIP 걸로 도배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당에서 지들끼리 싸워서 VIP 뉴스를 덮어?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참모들은 뚜껑 열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답답하다, 진짜. 대통령 모시는 네, 입장에서 네. 저희도 있어봤으니까 아는 건데. 그러니까 네. 뭐 김병기 잘못, 정청래 잘못 떠나서 그 자체가 V의 100일 기자회견을 너네가 지금 이 난리로 덮어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는 얘네 지금 돌았나라는 말이 아마 엄청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부산에서는. 예. 아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취임 100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100일상 차려진 날인데 그 대통령의 그 좋은 메시지나 이런 소통 능력이나 이런 게 다 묻히고 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 갈등 얘기만 자꾸 붙이고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당원들이 많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슨 김병기 의원한테 뭐 문자 뭐 18개 보내고 이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니들 왜 싸워가지고 지금 대통령 묻히냐 이런 그 반발의 표시로도 들어간 게 있고 비단 갈등만이 아니라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좋으신 분인데 좀 찍혔습니다 당원들한테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 게 그 윤리위 6대6으로 구성한 것부터 네. 뭐냐 왜 6대6으로 구성하냐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라고 이제 당원들이 일단 불만을 제기했고 윤리위구성.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이춘석 네. 법사위원장을 내정한 게 또 이제 김병기 의원이었고 네. 그러니까 여러 사안에서 조금 실수를 하셨던 게 당원들의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사소한 일이 있었구나. 사소한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네. 조금 사소한 거기보다는 그런 좀 실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반발의 일들이 있었군요. 네, 예. 예,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당원들이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터졌고 근데 사실 이거는 김병기 의원 측에서도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한번 찍혔던 게 있으니까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반발심이 오히려 이제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에게 좀 과도하게 간 것도 사실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이제 야 그러지 말고 저기 그 정청래 그 김병기 둘 다 그냥 사퇴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오바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저는 정치권에도 한 번씩 그 주먹이 운다 이런 거 도입되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우리 이제 주먹으로 싸운다? 아스파린 올라와. 와가지고 글러브 끼고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붙자. 그리고 네. 다 털어내자. 네.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라 주먹 세실 텐데. 그거는 살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현장 요원은 아니었잖아. 블랙 요원은 아니시긴 했지만. 블랙 요원 이런 거 아니잖아. 블랙은 아니었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 뭐 이제 방송에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진짜로 한번 보고 싶은 게 사적에서 정말 최약체가 우리 개혁신당 네. 이준석 대표일 텐데 그렇죠? 아 몰라. 물어뜯을 수도 있어. 아니야. 아 진짜로 물어 뜯는다고. 예. 어쨌든 사석에서 이렇게 두 분이서 혹은 세 분이서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예, 아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뉴스로 계속 도배가 돼서 뭐 이른바 이제 막 갈라치기 뭐 세력들이 들어오고 틈새를 막 비집고 와서 싸워라 이러고 있는데 네. 이거 며칠 안 갈 거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두 분 다 정치 구력도 있으시고 하신 분이니까 아마 사우나 갔다가 네. 소주 한잔 하시면서 다 풀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별일 아니에요. 만약에 별일 아닌 것처럼 우리 세영이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금방 풀어질 거면 왜 하필 이재명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 이 기사를 덮어버릴 정도로 싸워버리냐 이거지. 근데 이게 별일인 타이밍이 좀 네. 그랬던 거지. 지금 뉴스타파는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거는 진보 매체다 좌파 매체다라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서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 의혹을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거든요. 어떤 의혹이죠? 꽤 됐어요. 뭐 이 숭실된. 입시 맞아요. 뭐 관련된 네. 거, 뭐 취업 관련된 거 그 시리즈를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내는 게 아니라 네. 뉴스타파가 계속해요.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게 뉴스타파니까 이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나 뭐 이 진보 진영의 민주당 내 정청래 쪽 뭐 그치, 김어준 그치, 쪽에서 그치. 나한테 작업 들어오는 거 그렇지, 아니야라고 그렇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또 정청래 대표 아들 이야기할 거 많거든요. 네. 그 성희롱으로 징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자식 건드리고 하면은 네. 진흙탕이지 되게 뭐.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그러니까 대놓고는 안 터져도 잘 지나될까? 네. 이게 앙금이 남아서 계속 뭔가 굴러가지 않을까? 그러네. 강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이죠. 강한 우려가 아니야. 강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 쪽에서는 네. 지금 이제 이 정도 이제 무마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사건이야겠네요. 예. 근데 네. 금방 지나갈 것이고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소통의 오류가 네. 기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고요.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처럼 반한파 뭐 아까 한동훈 뭐 전응하라고 이야기한 정도로 같은 당 내에서 그렇게 갈라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더 단단해지기 위한 뭐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또 잘 봉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앞으로 이제 잘합시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래. 겉으로는 봉합이 돼 보일지언정 그렇지. 그 김병기 대표를 향한 당원들의 어떤 욕설과 비판은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쇼츠나 리스를 봐도 김병기 대표에 대한 조롱과 비판에 대한 리스들이 막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18원이라는 그 조롱과 모욕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한 번 비판하고 찍혔었던 사람들이 회복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봉합은 돼 보이는데 김병기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으니 김병기 대표가 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차후에 이런 좀 지켜봐야 될 그러니까 일입니다. 요게 저는 강성 팬덤이 제어 안 되고 위험성을 나타내는 걸 요새 개딸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네. 사실은 우상호 정무석과 더 소통 잘 되고 소통 많이 하는 사람은 정청래 대표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너무 튀는 행동이나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고위당정대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 당 빠져라 뭐 이런 것들로 보도가 다 나왔잖아요. 네. 오죽하면 우상호 수석이 내가 지금 대통령 팔이하냐 네. 이거 누구 뜻인지 모르겠냐라고 질렀다는 거잖아요. 그 지른 대상이 정청래 대표예요. 그러면 이 원조 개딸이라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팬덤인 거잖아요. 그치만 이 세력이 커지면 이제 누구도 제어 못하는 일종의 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강성 팬덤이라는 것은.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숙주를 막 찾아 나가게 돼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또 내가 그 새로운 숙주가 돼야지. 적극적으로 그걸 또 막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갈등들이 그렇지. 저는 좀 도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싸움이 점점 뭐 깊어지고 번져지면은 사실 본인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싸움을 계속 일으키는 이유는 이게 권력 싸움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아니고 그냥 그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었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들이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지. 지금 뭐 서로 권력 싸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정부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딱 100일밖에 안 됐는데. 초장에 잡아야 되잖아 이런 거. 예,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제 우리가 원보이스 그동안 이제 장정대 한 팀으로 이렇게 쭉 갔던 것 중에 지금 약간의 소리가 나오는 약간의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
이지 이게 뭐 갈등으로 심화돼서 번지고 깨지고 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네.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재밌죠? 참 너무 좋고 네, 행복하고. 네. 근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그동안 많이 이제 당했거든.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2번 하는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만드는 기간 동안에 정말 원팀 원보이스 이렇게 쭉 되다가 갑자기 이거 뭐지? 그러니까 우리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기는 맨날 싸우고 막 난리고 민주당은 시위하고 나가서 그냥 뭐 김문수 나가라 뭐 넌 뭐냐 무슨 선출된 후보도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가 이제 우리는 그동안 원팀으로 쫙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원팀이었냐면 다 죽였거든. 누굴 죽여? 이낙연 내보내고 비명을 박용진 죽이고 그렇지, 없었지. 임종석 출마도 못하게 하고 맞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죽여서 네. 군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것도 아니요. 그러네. 죽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지를 못 받으니까 떠난 거죠. 네, 지지를 못 받은 거지. 이제는 본인들 실력인 거야. 안에서 김병기를 그렇다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찍어내거나 죽일 수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막 정성원 법무부 장관 보고도 수박이라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정치 멘토고 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사람인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하자고 하니까 정성원 수박이다 막 그래요. 실제로 그 강성 개딸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이게 강성 개딸 자꾸 이게 좀 이 제어가 안 되는 팬덤의 위험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애써 있는 적극적 지지자, 갈등을 적극적 지지자. 애써 있는 갈등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네. 갈등을 갈등대로 인정을 하되 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그렇지. 대한 대안을 내놓는 그렇지. 게 현명하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근데 그렇지. 이견이 없는 당으로 볼 그게 수 있는 어른스러운 아니 거지. 우리는 건강하게 해결하고 있어. 괜찮아요. 우리 뭐 아무 문제 없어요. 하다가 김명기 대표 나중에 탈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해결하고 있고 지금 그 언론 일부 언론과 우리 장해찬 씨 같은 사람이 이제 신나가지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지금. 난 신난 거 맞아. 네, 신나 표정 너무 좋아. 인정. 그건 인정이야, 맞아. 네. 네, 표정 많이 너무 좋아. 신나 보여. 근데 오늘 그 임세현 대변인 오니까 티키타카가 더 잘 되고 네. 약간 그 허허실실하는 이동학 전 최고만 보다가 이렇게 세게 빡 하니까 방송이 텐션이 살고 좋네. 아니 약간 이동화가 스트레스 허허실실하나요 여기 와서? 매우 허우실. 놀다가요 그냥. 안 되겠네. 교육 좀 시켜야겠네. 비판하면 네. 비판하는 대로 두드려 맞고. 두드러 맞아? 네, 맷집이 반박하지 좋구만. 않지. 아. 지금 그림이 너무 웃긴 게 지금 우리 세훈이 누나는 불난집이고 여기는 두 분이서 구경하고 있고 약간 아니 저희는 우리 불 안 났어. 무너졌어. 아니 망했어. 여기는 우리- 집이 없어. 우리는 집이 집이 없어. 없어. 집이 없어 저기는. 문서가 불탔어. 길바닥에서 집이 일하게 없어. 집이 없대. 집이 구치소야. 근데 우리 집을 다시 세우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고 포기야. 저 집도 불타라. 이게 훨씬 빠르고도 시원한. 지금 막 석유 붓고 싶지 불타라고. 재밌습니다.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법이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일단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도 네. 이거 원내대표에게 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다시 올려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대통령과 네. 당대표의 네. 그 피 터지는 네.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명청대전이라고 하죠. 명청대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진짜 그 청나라가 알지도- 승리했던. 아니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야당의 그런 호사가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옛날 국민의힘도 겪어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윤석열 여당 대통령 때 해봤으니까. 네. 한동훈 그러니까요. 대표랑 했던 그 일이 네. 역시 또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네. 저 잠깐 해봤잖아요. 스쳐 지나가듯이.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과거의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이 정치 경력이나 어떤 내공이나 어떤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이거 그냥 뒤에서 호사가들의 이야기로만 나왔던 이야기가 네.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놀랐던 게 그러니까 당 대표죠. 네. 정청래 당 대표가 지시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와라. 그러니까 원내대표에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원내대표가 사실 지금 3대 특검이랑 네. 정부조직법 관련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쟁점 법안들을 합의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감을 안 했다면 그게 바로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병기 원내대표랑 교감을 한 거죠. 그럼요. 그리고 예. 김병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 원내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케이스잖아요. 네네네. 그때 MBC에서 무슨 뭐 자녀 무슨 뭐 국정원에 청탁했다라고 채용 청탁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때 원내 압도적인 다수의 맞아요. 표결을 통해서 당선된 게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찐명 중에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안고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야 간의 합의를 정청래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는 정청래 당대표가 무려 지시를 한 겁니다. 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 대표가 네. 지금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 거 그렇죠. 다름없다. 네, 지금 대통령실과 원내대표가 니네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거 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한 것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탓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럼 본인이 온팡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독박 써야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친명으로 평가받는 원내대표를 제거하고 자기의 어떤 사람을 심을 수 있는 또 포석으로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믿질 게 없는 한 수거든요. 오늘 아침에 심지어 강성 지지층들을 등에 업고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한 방 맞았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저희가 한 3일 전쯤에 그 여야 대표 간 악수도 하고 여야정 회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 바로 무슨 뭐 내란이다, 청산이다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나서 대통령의 뒤통수를 한번 치더니 지금 거의 뭐 두 번째로 잽이 지금 근데 들어가서 제가 네. 봤을 때 그 뒤통수도 있고 사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면 오늘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다시 올려. 안 돼. 지시를 했다. 지시를 했다로 나온 거면 기자회견 앞두고 뒤통수 친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발표할 때 기자들이 무조건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잼만 날린 게 아니에요. 네. 훅 들어간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카운터 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황현이 완전히 정치 고수. 그러니까 저거를 아실 줄 몰랐네. 아니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오늘의 메인 주인공은 누구인가인데 그것을 신스텔러가 딱 가로채는 것을 찝어낸다는 거는 봐보세요. 야. 왜냐면 우리도 첫 소식으로 그러니까 첫 뉴스가 번째 질문이 안 되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 100일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었단 네, 말이죠. 그랬죠. 바꿨습니다. 네. 이거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예. 저 거짓말 잘하네. 본인은 딴 가자고 하니까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야, 거짓말 이게 뭐 잘하네. 재밌는 얘기니까. 근데 싸우는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사실. 제가 다른 예. 얘기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네. 제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 음. 야 어제 방송을 같이 하면서 역시 이 사람 내공이 있구나. 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느꼈냐? 김재원 최고가 어제 모 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속으면 안 된다. 뭘 속으면 안 되냐? 지금 마치 명청대전인 것처럼 저렇게 서로 막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깊이 들여다 보면은 그야말로 좋은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굳은 일은 그야말로 정청래가 맡아서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바보같이 여기서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싸움하네 와 이러면은 바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봤잖아요. 아니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싸우면 됩니까? 돼요? 불러가지고 바로 이것보다 조금 더 책상에 앉혀놓고 그냥 과자 몇 개 하고 차 하나 넣고 놔두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해봐 너 딱 이렇게 보내버리니까 바로 이거 되잖아요. 네. 대통령 싸움 그것도 자체가 안 된다. 아니 이제 시작한 대통령한테 게임이 되겠냐고. 4년 차 넘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대권이 막 타오를 때 그때는 이제 상극기 하면서 대통령을 찔러내도 그게 이제 되겠지만 아니 이제 100일 된 대통령한테 당대표가 되겠냐고요. 그럼 더 자세한 거 말해줄까?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그러면 민주당의 문제가 개딸이라고 하잖아요. 개혁의 네. 따님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장 개혁의 딸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를 두고 투표를 한다. 누구 말이 옳으냐? 그럼 누구한테 표를 줄 것 같아요? 정청래? 택도 없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먹긴 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네. 취임 100일을 맞아서 뭐 말씀하신 힘이 가장 네. 센 임기 초반이고 하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이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강성 지지파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에 방금 답이 있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했어? 이재명 대통령
카운터 펀치 날렸다면서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당대표를 좋아하겠냐? 근데 그게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가 되고 그 되게 그러면 하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거 제가 아닙니까? 또 여쭤본 게 예. 그러니까 어떤 이슈로 두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하고 인기 투표하면은 몇 대 몇 나올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불가능하다. 됐을 때는 좀 하지만 지금은 아니 우리 이번에 탄핵 때도 봤잖아요. 불법적인 계엄을 한 대통령이어도 그 사람 좋다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 내란범이라고 탄핵시키자고 파면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아직도 윤석열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존재예요. 네, 제가 조금만 설명을 싸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좀만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센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나설 수가 없어요. 한동훈이 그래서 대통령을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절대 대통령을 직접 욕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얘기 다 대통령 시작했습니다. 직접 욕하지 않아요. 또 한 10분 대통령의 지나가겠네. 측근 김건희 여사, 여사 라인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금야금 대통령의 그런 심기를 건드리면서 그 파일을 잠식해 나가는 거거든요. 돌려가기. 지금도 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아유 우리 훌륭하신 대통령이다라고 하고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우리 대통령의 은덕으로 지금 전용기 타고 곧 돌아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리인격이라니까요. 이 대리인격인 사람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바로잡아 오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검찰개혁 속도 조절해라. 이거 누구 의중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대통령은 원래 직접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과 지금 감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인이라는 거고 아니 우상호 정무수석 이 사람도 사실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인데 그렇죠. 당은 빠져라라고 하고 지금 고성이 오가면 싸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대통령한테는 못 덤비겠죠. 왜냐면 지지자들이 대통령이랑 직접 싸우면 누가 정청래 편을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도 윤한이 직접 싸우면은 누가 한동훈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합니까? 나 전당대회 출마할 때 대통령이 나한테 응원을 해줬다, 잘해보라고 해줬다. 그러고 윤심팔이 하면서 나가잖아요. 원래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여러분도 때문에 오늘 다 깐다 한동훈 편을 보고 계십니다. 윤한 갈등 때도 민주당이 약속 대련이다 뭐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다 그런 게 내부에 이제 다 부글부글하고 아니 있는 근데 사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건 거예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한동훈 당시 대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볼 때는 둘이 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자기를 그러니까요.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배신하고 그렇죠. 싸우나?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네. 솔직히 한동훈이 아예 스토리를 패륜한 거죠,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약속 대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청래 이재명과는 조금 달라요. 이거 진짜 미묘하게 보셔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짚어주세요. 예. 예, 제가 일단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는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대통령이 뭘 꺼냈어요? 정부조직법을 꺼냈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꺼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감원. 금감원에 대해서 지금 분리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핫한 이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국힘이 안 해주겠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정무위원장이 누구예요? 국힘이잖아요. 윤한홍 위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어저께 뭘 합의를 한 거냐면 특검법을 니들 의견을 좀 받아주는 대신에 이거 금감원 이거 설치하는 거 금융위 이거 정부조직 개편안에 동의해달라. 그쵸. 그거 합의를 본 거예요 어저께. 네네. 그게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된 거예요. 자 예.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왜 했겠어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힘 실어주려고 한 거예요. 즉 대통령의 의중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대통령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법을 잘 통과시키고 무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럼요, 한 거죠. 당연하죠. 합의를 본 거죠.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저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라?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야. 특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강성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마음대로 해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이거를 감을 잡은 거야. 근데 감을 잡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좀 다른 게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서운한 게 되게 많거든 지금. 왜냐면 자기를 안 도왔다고 생각하거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파열음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절대 못해. 왜? 대통령이 세고 지금 대통령이 세상인데 여기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싸워요? 아 그래서 원내대표를 그냥. 그렇죠. 대리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야 사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원내대표한테 지시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출이 된 사람이야. 원내대표가 2등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뽑은 거고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거야. 2등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한테도 얘기했지만 정무수석이 뭐 하는 겁니까?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대신해서 당에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김병기 거는 나는 그래서 명청대전이라는 게 정말 되게 표면화되는 시점이 벌써 나왔다. 근데 이렇게까지 정청래 대표가 가는 거는 나는 저 입장에선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대통령은 선출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면은 협조를 좀 해줘야지 이렇게까지 싸우나? 좀 이해가 가지 않아. 아니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네. 뭐 당내 반발 수습할 자신도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한 거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당 대표의 합의도 못 받았으면서 이렇게 나온 거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합의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예. 일단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간에 원활한 소통은 없었다. 이게 팩트 한 줄입니다. 대화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대화는 애초에. 있었겠죠. 근데 둘 다 아니 근데 한국 그거 갈줄 생각하면 아니까. 당 대표가 하지 말라는데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예. 사실 당 대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예. 지금 이 아니 솔직히 좀 상황에서는 얘기해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내 지금 솔직히 분위기가. 말하고 아니 고성이 오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솔직히 말하는 지금. 중. 예. honestly. 예. 예, 근데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간에 원활한 소통 없었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자, 왜 없었을까? 왜 이러는 걸까요? 오랜만에 유행을 하게 만드네. 들어보나요? 유행을 하게 만드네. 예.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 항상 정부 조직 개편법은 항상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첫 번째 왜냐 이 정부의 철학과 원칙을 어떻게 조직을 어떻게 개편함으로써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금융위원회는 저희의 이제 핵심 어떤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를 당 대표가 원내 대표에게 조금 딴지를 걸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딴지가 아니라 어. 지시래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사실 두 분은 지시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네. 맞죠. 예. 지시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엄연히 김병기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선출된 선출직이고 그럼요. 당 대표도 물론 그래서 보통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법안은 사실 전체의 당의 기조와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이 법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일임하는 거예요. 그럼요. 과거에도 우리 정당사에서도 야 당대표한테 어떤 센 원내대표는 야 원내대표 소관이니까 너 신경 맞아요. 쓰지 마 이런 적 많았어요. 네네네. 왜냐면 국민당에서도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뭐 특검법 이것은 이제 큰 틀이나 기존으로 당내에서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당대표끼리 협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말 들어야 된다. 말을 듣는 게 맞다. 왜냐? 오. 사실상 여기 계신 분 다 알 거예요. 정청래 당 대표가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라는 말씀이십니까? 역시 찐명패다. 원래 이제 여당일 때는 네. 원내대표가 꽃입니다. 당 대표가 조금 더 처져 있어요. 그럼요. 왜냐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 네. 대통령이 정점이고 그것을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게 원내대표다 보니까 협상 차원에서 달래고 오르고 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정청래 당 대표에게 영상 편지 한번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대표님 다름이 아니라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예. 그 부대변인 당직자 신청서 넣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고 신속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제가 이 닭간다에서도 상당히 조금 기분이 언짢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표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 원내대표와의 소통은 원활히 했으면 원활하게. 좋겠습니다. 이 무도한 자들이 자꾸 대통령과 당대표가 지금 갈등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훌륭하신 정청래 대표께서 잘 감안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부대변인 당직자 신청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진짜 준비된 방송인이네요. 아닙니다. 바로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네. 여쭤볼게요. 고성이 오갔다. 네. 이거는 팩트입니까? 자 경로와 대노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진짜? 모르죠. 네. 나도 몰라. 이거야 정치가. 뭐야?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러고 대노했다고 하잖아. 퀴즈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1대100인 줄 아니 알았어. 경로와 대노의 차이 뭐야? 이거 고성도 아니 저같이 기술이 좀 좋아요. 아니, 저같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목소리가 이 좀 기술. 큰 사람은 네. 원래 말하면 저 오해 많이 받거든요. 너 왜 화내 막 그러거든요. 나 원래 목소리가 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와 대노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고성을 우리가 구분하겠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뭐가 답이에요?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애매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애매한 게 많아요. 아, 애매해. 어쨌든 큰 소리가 나왔다. 그렇게 물타기를 한다고요? 야 정치 무섭네요. 또 무섭죠. 이렇게 근데 저도 애매하게 이제 가네요. 그런 회의장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나와서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귀대기라고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 두꺼워요. 본청 이게 회의실이나 이런 데가 듣는군요. 그 본청에 있는 그런 원내대표 회의실에는 두꺼워. 그래서 문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귀를 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조국 대표처럼 이렇게 이렇게 듣는군요. 기자분들이 눈앞에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고 있다가 네. 고정이 나오면 들려요. 그러면은 경로도 사실 지금 뭐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루머가 아니라 거의 사실일 확률이 거의 사실 확률이 높아요. 높다. 근데 그거를 인정. 배경을 봐야 되는 게 인정. 뭐냐면 인정. 거의 사실을 확률이 높아. 거의 사실 아니고 부정 안 했어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가 있냐면 자 이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 둘이 싸울 이유가 뭐야? 네. 라고 봤을 때 이 이유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게 납득이 되잖아요. 제가 경선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제가 경선을 해보니까 알겠어. 경선을 하면 나와 경선을 했던 후보를 돕는 사람들이 다 미워. 그리고 그게 그거는 사람 그리고 그게 마음이라. 끝까지 남아. 아직도 잘 때 생각이 나. 그래서 진짜 저는 솔직히 되게 근데 진짜 그렇대요. 아니, 잘때 생각이 아니 나요? 밖으로는 얘기 안 하지. 밖으로는 얘기 안 하지. 근데 막 이제 껌 씹을 때 같이 좀 씹고 싶고 막 이런 건 좀 있지. 근데 그게 있어요. 여기 이 정청래 대표 이 대표 경선에서 사실 이게 라인을 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어쨌든 박찬대 의원을 이제 지지하는 쪽이 명쪽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단 많았죠. 말이에요. 그리고 명심이다라는 게 김병기 있죠. 원내대표도 이쪽이었다라는 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확인되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만약 그게 정청래 대표가 느끼기에 저쪽 편이었다 그렇게 생각되면요. 볼 때마다 보기가 싫어. 그건 그러기 어쩔 싫어. 수가 없어. 이겨도 예. 이겼으니까 더 보기 싫지.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네. 쳐내는 일들이 나오고 아, 그러는 저는 거군요.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감정은 분명히 실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이게 약간 지금 민주당이 좀 코미디예요. 사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저도 아무래도 그 순서상으로도 얘기를-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고 저희 국민의힘을 보시면은 저희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전담을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원내에서 어떤 그 벌어지는 사안들 회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내대표이기 원내대표죠. 때문에 당연히 원내대표가 기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네. 여당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 크고 더 막중한데 그 자리를 당 대표가 꿰찼고 아니, 그 자리에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네. 내가 할게요라고 통보했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통보를 했건 뭐 가로챈 것이건 뭐가 됐건 간에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이상한 사안인 거는 맞죠. 근데 그렇다고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 회기에 관련된 그런 기조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내란을 26차례, 청산을 19차례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좀 양보를 하시죠라고 했던 기조와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를 원내대표 자리를 꿰차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오죽하면은 정청래 여의도 당대표, 그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통령이 3명이 있어요. 김어준 대통령, 시민사회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그리고 우리 용산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많네요. 민주당의 참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아니, 보여주고. 그것도 맞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당대표를 도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번에 원래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니 당신 하세요가 맞지. 근데 내가 가져왔잖아. 그것만 받아. 기조가 다르니까 본인이 근데 굳이 하겠다고 했겠죠. 당대표가 연설할 때도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무슨 얘기하지? 되게 떨리면서 방송 기술이 좋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손을 맞잡고 처음 악수를 해서 대통령이 그 손에 위를 포기했어. 얹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이제 합의를 보면서 그 얘기. 협치합시다라고 하는데 얘기구나. 협치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내란 얘기 또 꺼내고 정당 해산 될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 대통령이 볼 때도 아니 그렇게 악수시켜놓고 자리 만들어가지고 해놨더니 좀 판을 그냥 또 갈아엎네 뒤집어 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예. 대통령께서 물론 여당이 많은 걸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그 양보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과 가지고 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할 때 여당이 좀 양보해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 내란 척결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흥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 불법적인 비상겸 해가지고 총 들고 국민들이 국회 들어와가지고 총 깨고 A급 수거 대상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지금 수거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가만히 내버릴 아니, 수 근데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김길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 세 가지는 해놔야지. 아니 그거 당연히 해야죠. 네. 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란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지. 지금은 진행 중은 자, 아니죠 사실. 맞아요.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은 이제 내란대로 수사를 따로 하는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확실히 만들어 놨으니 정권이 우리 바뀌었으니. 황현희 앵커께서 대통령의 말씀을 굉장히 경청을 하셨네요. 이게 아, 지금 그럼요. 저희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아니, 근데 얘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자, 아닙니까? 보세요. 예. 제가 황현희 앵커 때렸어.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언제가 사건이 끝나는 건 언제예요? 내가 때렸으니까 경찰이 법원의 판결입니까? 잡혀가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서 그 처벌을 받는 것까지 최소한 처벌이 시작되는 것까지는 돼야지 그게 끝난 아니, 거지. 그러면은 때리고 나서 끝나는 거야? 판결 나는 동안 나 회사 안 나가고 내 할 일 안 합니까? 나 집에 그냥 누워 있습니까?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제 피해 대통령께서 보상해줘야지. 그런 일도 좀 하자. 그러니까 내일은 내 생업은 해야 되잖아. 라는 입장에서 아니, 내일 맞아, 합시다라고 아픈데. 가는 거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일 출근은 해야죠. 그래도 아니 일은 해야 아프니까 될거 병원에 아니에요. 입원하고 이제 가해자가 이제 병원비를 대주고 그동안 일 못한 것도 다 변상해줘야지. 아, 그건 그게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형법에 있는 거야. 결정이 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 근데 안에 지금 내 자식도 돌봐야 되고 네. 밥도 먹어야 되고 어디 뭐 커피도 한잔 친구 이게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전례가 그런 거 있어요. 아닙니까? 전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1, 2년을 그냥 그거에만 소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저는 솔직히 하신 거 잘 모르겠는데 뭐뭐 하시다가 코로나 대책 하나 잘 하시고 이제 마무리 하셨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그렇게 적폐청산에만 몰두했던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 네. 정확히 하네. 그래서 내란 청산에 대해서 이거는 내란 청산대로 가고 나는 내 일을 그렇죠. 하겠다라는 그렇지. 거고 저는 그렇지. 여당 대표 이걸 도와줘야 그렇지. 된다고 보는데 여당 대표가 안 도와준다. 아니,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이거 엎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론으로 들어오면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 그 정청래 당 대표가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을 하면서 과연 그 연설 기조를 대통령과 교감을 했을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했다라고 하면 조정을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당무개비다 뭐다 말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당정 간에 일체감 있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교감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당대표와는 교감을 안 한다. 또 반대로 당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도 대통령과 교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그건 정리가 100% 되죠. 교감했다고 쉽게 봅니다. 정리가 예. 돼요.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한 편이고 당대표가 지금 따로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당대표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당대표와 고성이 오갔다는 거는 이 정도의 그 논리가 지침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의 논리 근거가 있어야 정무수석이 당대표랑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싸웠다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장선으로 봤을 때 이 명청대전의 실체는 부정할 수가 없어 보이고 민주당은 그리고 유구한 전통이 그렇게 제도권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임기 뭐 2년차 3년차 때부터 끌어내리니 많이 뭐 탄핵을 시키니 많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꼭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냐 그런 말까지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생각하지 지금 근데 이재명 이제 대통령에 대한 노무현 별로 전 존중이 대통령하고 안 그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사실 그 비교의 대상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훌륭한 대통령이 하지만 우리가 팩트를 따진다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재임 기간 중에 당이라든가 어떤 지지 기반이 확실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의 팩트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당하고 고성이 오가고 조금 불화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 팩트로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이제 싸웠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은 서로 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윤석열 정부 3년이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죄송하게 윤석열 정부 3년 얘기를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그래서 할 얘기는 서로 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책임 소재도 분명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속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속도를 조절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거는
내용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과거에 지금 현재 공수처처럼 좀 무능한 기관이 돼버린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검수완박 그랬지만 다시 검수원복이 돼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실로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법무부로 가든 행안부로 가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당 같은 경우는 속도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국민들에게 지방선거 해도 또 본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목표와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싶은 건데 거기에 검찰개혁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고 하면 이게 검찰개혁으로 국민들이 안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한 이견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싸움으로 볼 수도 봐도 돼요. 근데 저는 싸움으로 본다고 해도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하나만 짧게 짚자면은 그냥 만약에 그렇게 협의를 하기 위한 건강한 토론이었으면 오늘 아침 같은 사태가 있으면 안 되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토론을 한 게 아니라 싸운 거다. 오늘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아주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게 트리거라고 봐요. 이 앞으로 되게 커질 싸움이라고 보고요. 아니 사실 싸움에 전초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싸움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있었죠, 거예요. 사실. 예. 뭐부터 있었느냐? 그래서 사실 시작은 강선우부터예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감싸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기 30분 전인가요? 박찬대 당시 후보가 이거를 그렇죠. 먼저 알고 그 페이스북에 써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정청래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야. 그 이거를 박찬대 후보 쪽에서는 나는 대통령과의 라인이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서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대표가 되자마자 뭔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낙마를 시킨 거나 다름없는데 자진 사퇴를 시킨 건데 그걸 대놓고 강선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대통령실이 잘못 판단했다는 거야 뭐야?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뭐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안 싶었는데 두 번째 갑자기 왕관 사진을 또 찍습니다. 왕관 사진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왕이들 상인가 이런 이게 거예요? 사람의 감정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조광조라는 그 유명한 충신이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어떻게 날아갑니까?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양이라고 써가지고 그거를 벌레가 갉아먹고 가고 조 씨가 왕이 된다. 그거 하나로 사화가 일어나요.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그 왕관 사진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 막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거 봐라. 그리고 정청래 이렇게 대표는 될 수도 있죠. 그걸 받아들일 그걸 모르고 그걸 찍었을까요? 정치 베테랑이? 이거는 도전이에요. 이건 명백한 도전이고 솔직히 말하면 영모예요. 영모 제가 보기에는. 그 집권 1년 차에 아니,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재명 친구 영모라고는 이재명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집권 나오냐? 100일 기자회견 하셨는데 지금 영모 얘기 나왔습니다. 영모. 100일이야 100일. 근데 그게 오늘 실행이 된 100일 때 거야. 만나. 몰라 100일 때 그러니까 만나. 100일째 기자회견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날 아침에 이런 사단을 벌인다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요? 민주당이 네. 이재명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고인이자 동시에 대통령인 역대 최초의 지금 사례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은 일부 재판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면 계속 수사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재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판사들이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네. 판사가 바뀐 다음에 전임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내 생각은 달라. 재판 재개해보자라고 하면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소원해야 돼요. 나한테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왜 재판을 하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명운이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재판하는 게 맞다라고 해버리면은 재판 중단된다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재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당이 레버리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안 그래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고 사법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입법부와 사법부가 연합하면은 뭐 대통령 날리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얘기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인기 떨어지기 시작하고 정당 지지율이 이제 정권 지지율 역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장면이 진짜 펼쳐질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년 뒤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차기 후보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재판 내가 중단시키겠다 면소법 하겠다라고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게 지금 정권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근거 뭐예요? 아니, 국민들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데. 아니 우리 출구조사에서도 그랬잖아요. 63%가 그래 찍어는 주는데 재판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 대통령 주어서 주자가. 찍은 게 그러니까 다음 주자가 당연히 과반을 얻어야 당선되는 구도인데 그래서- 그 과반 국민들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막아주겠다라고 하면 찍어주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4년 5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하다? 성급해. 아니 너무 성급해. 성급하다? 네. 대표가 성급하지 우리가 성급한 게 아니라 정청래 그리고 대표가 제일 성급하구만. 사실 그 이런 생각은 제가 오늘 들어요. 저도 이제 오늘 자 솔직한 마음 이제 당연히 고수한테 내가 처음 네. 느낀 건데 그래 오늘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인데 네. 잔칫날에 어제 저녁에 합의가 또 됐다고 하길래 맞아요. 사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사퇴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퇴할 만한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합의가 됐다고 하길래 그래 또 그 별개로 할 일은 하고 또 그리고 또 저는 사실 특검법에 대해서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아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이거 도대체 누가 생각한 거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보다 저 이재명 대통령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됐군요 그런 아니 지점은. 김건희만 하더라도 16개 혐의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벌써 매간 매직한 것만 4건이 나왔어요. 이거는 연장을 해도 지금 파도 계속 나오는 아니 이거 약간 범죄자인데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특검이 뭐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는 걸 가지고 한미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쪼르르 가고 트럼프한테 가서 이를 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야당만 할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 됐다고 칩시다. 그때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가 친하다고 해. 그러면은 뭐 그때 국민의힘 여당이 집권을 했는데 우리가 쪼르르 가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자존심 상하는 수준은 넘는 거예요. 그건 매국노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알겠고 그러면 결국 마무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특검법만 때. 얘기하면 일단 특검법 얘기하면 수사 연장 될 겁니다. 이건 연장해야 됩니다. 수사 연장이 돼. 연장해야 됩니다. 그럼 정청래 당대표 의견대로 갈 것이다. 예, 이건 정청래 당대표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정말 개딸들의 민주당원인데 의견이죠. 우리 개딸들의 민주당의 지지자들. 대통령의 의중은 자 이제 그런다고 하자. 하더라도 이걸 이거는 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 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됩니다. 수사 기간은 연장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다만 이건 있어요. 생중계 차라리가 안 해도 돼. 차라리 뭐 일부 조건을 줘서 차라리 그거 안 해도 돼. 브리핑 차라리 안 해도 돼. 하지만 수사 연장은 해야 되고 인원은 보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똑바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약간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어제 협상한 거 보고 저도 뭐라 그랬어요. 애초에 특검 지금 명분이 이미 없어요. 뭘 더 수사를 합니까?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민주당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저희가 특검 수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올 거 다 나왔고 이미 특검 수사관들 다 복귀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니 검찰청은 해체하겠다라고 수사권 분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자기들은 특검 가지고 수사 기소가 합치된 특검 통해 가지고 수사라고 하느냐 불만이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도 집자기 수사하고 있다. 보도 나올 것도 없다. 지금 관심량 트래픽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특검 연장하는 거를. 왜냐하면 연장을 공짜로 합니까? 또 수백억 들여야겠죠. 그 네. 연장한 그 기간 동안에 실적 내야겠죠. 근데 지금 동안 털어가지고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 뭘 더 수사를 해가지고 나올 게 있죠? 지금 최상병 특검은 그 대통령 무슨 경로서를 규명한다 만다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허공에 삽질만 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도 혐의를 애초에 16개 혐의를 하나의 특검에 쏟아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럼 기간을 그러면 16개 혐의 규명할 때까지 뭐 천년만년 늘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수사한 것도 사실상 알선수재 말고는 제대로 입증한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구속영장도 지금 점점 기각이 되고 있고 내란 특검도 지금 무슨 뭐 우리 군의 그런 자자 이게 네. 특검 얘기까지 가면 얘기가 너무 퍼지니까 요 이야기 핵심은 저희도 어제 합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합의에 불만이 거기에 대해서 있었고. 연장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고 그럼 여든 역풍을 야든 맞는 건 잘 특검과 된다면 연구야. 다 잘 안 맞는 잘됐네. 거 아니에요? 다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생각이. 제가 딱 3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1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2 모든 사람들이 3 지금 김건희의 매각 매직만 관련해 가지고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관저 2조 공사 더 큰 일이 그리고 있다? 캄보디아 이런 거는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주가 네네. 조작 그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재산 양평 고속도로 1조 6천억짜리 수건 사업이에요.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이, 국회에 총 들고 들어온 거보다 센 게 어딨어. 너 그거 제대로 붙잡아야지. 한다? 그럼. 제대로 알아. 역시 개혁 그건 진짜 잘못된
건 맞긴 맞고 거기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검찰청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추석 귀성길에 들을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또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3대 개혁 완수를 추석 전에 다 하겠다라 뭐 이렇게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지는데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여기에 민주당이 관여할지 안 할지를 두고 좀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좀 이견이 있었다.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의견이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이재명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미 인식한 상태예요. 네, 혹시 좀 사이가 안 좋은가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랑? 그런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자신의 어떤 아젠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적 자산.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추석 전에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자기가 가져가서 네. 내가 검찰청을 폐지시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위헌 논란이 일단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여러 번 나와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검찰총장이 여러 번 나오는데 검찰청은 없어졌지. 이게 공소청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소청장이 그럼 그 검찰총장이야 거기에.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공소청장이 그러면 헌법에 위반되는 기구라고 하게 되면 그 공소청에서 기소한 것들이 과연 적법한 기소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아마 사법 시스템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속도 조절을 하자는 거죠.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견이 있으니까 검찰 개혁에 얘기하면 또 얘기가 또 길어질까봐. 아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사를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듣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 그래서 이제 뭐 언쟁이 크게 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네. 뭐 언론 기사가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내부 내에서는 굉장히 큰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약간 프레임을 짠 게 저거잖아요. 여의도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이제 용산 대통령 뭐 이렇게 좀 나누고 가서 약간 둘이 약간 좀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사이를 약간 좀 벌려놓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그 이른바 이관계 아닙니까? 예. 뭐 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가운데 하나가 이관계예요. 예. 저는 이관계가 뭐 어휘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지만 상대 진영을 교란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이관계로 흔들릴 정도의 사이라면 그 사이라면 그 이미 자체적으로도 두터운 사이가 불가능한 아니다. 그 불가능한 사이가 연출됐다고 봐야겠죠. 저는 여하튼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하고 조금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근데 이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정치도 오래 했고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갖고 이런 거 얘기할 사람 아니라는 거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조금 정치적으로 좀 졌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과거에 야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왕년에 말이야 너 내가 삼선할 때 너 뭐 공천 달라고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 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동영 대통령 후보 도왔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논쟁이 정상적인 논쟁이 되기 어려운데 그럴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불편해한다. 이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에서의 그 여야 대표 만났을 때의 멘트도 내가 사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중도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뭔가 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견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설전이라고 처음에 나왔었는데 뭐 설전이 몇 데시벨부터 설전이냐 이건 없잖아요.
규정이 예. 누가 우리한테 들리면 설전인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일단 주먹이 나갔으면 6탄전이 되는 것이고 주먹이 안 나갔으니까 설전이 되겠죠. 네네. 근데 설전이 그냥 얘기를 나눈 거야. 이거와 설전. 그건 받는 사람에 따라서 있는 거고. 근데 감정적인 대응들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지금 뭐 민주당 당내에 이견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뭐 대통령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무슨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이쪽이랑 이제 뭔가 부딪히는 건가요? 어떻게 대통령하고도 부딪히죠. 대통령하고도 직접 부딪히죠. 제가 한 2주 전쯤에 민주당의 네. 모 중진 의원이 통화하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검찰 개혁 법안 관련돼서 당 지도부와 의견이 달라서 욕을 뒤지게 먹었잖아요. 검찰에 포섭됐다는 얘기까지 듣고. 근데 한 중진 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정성호 장관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 뜻이다. 그 며칠 전에 사실은 그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바예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 만나서 그 얘기했고 네. 김민석 총리가 또 기자들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가 하루 이틀 사이에 동일한 메시지로 여러 군데서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누군가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핵심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는데 여권 중진이 그냥 대놓고 혹시 모를까 봐 대통령의 뜻이야. 뭐 그분이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가서 좀 얘기 좀 해주라는 거죠. 정성호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대통령의 뜻이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높으니 그런 것들을 좀 알리라는 맥락으로 전 이해를 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근데 그걸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모르겠어요. 네. 다 알죠. 저도 아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거기에 볼 텐데 대통령의 뜻임을 명확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전 아까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메시지는 맞다고 하지만 예를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너무 분노를 이용해서 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지지층들이 예. 검찰을 무지 싫어합니다. 예. 그거는 저는 애초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검사와의 대화. 비극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는 부채의식 민주당 지지층의 부채의식이 많습니다. 검사와의 사이가 안 좋았죠. 예,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그 부채의식에서 나와서 검찰은 무조건 개혁되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한데 민주당의 지도부 또 몇몇 강성원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뭐 이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검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같이 돼 있죠. 하지만 지도부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은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민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봐야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그렇죠. 매년 예. 교통사고로 2,5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예전에 4,000명, 5,000명이 넘었어요. 중앙분리대나 안전벨트, 차량의 개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확 줄은 겁니다. 자 그러면 2,500명이 매년 사망하면 자동차를 없애요? 자동차가 왜 필요하냐부터 생각을 해야죠. 그럼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뭐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중앙 이제 특수수사가 필요하냐 이건 판단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아직 수사 역량이 안 되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검찰이 원래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다 뺏는다. 자 검찰이 권력에 예를 들어서 사냥개 노릇을 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저는 그 역할이 있었다고 봐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잘못했죠. 고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해야 될 일도 뺏는 게 맞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자 검찰이 그동안 정권에 그래도 나름 개기고 해서 어느 정도 권력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갖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도 완전히 망가진 건데 자 중수청을 만들면 그러면 또는 경찰의 어떤 권력 수사 이분들은 그러면 권력이 독립적으로 할 거냐? 저는 훨씬 취약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런 고민들을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린 오야 참 진짜 좋은 얘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하면 야쟤 수박이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샤인맨 받는데 스포츠로 불러주세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야, 쟤 안 되겠다. 다시 부르지 마라. 이번에 박희승 의원이 네. 얘기했잖아요. 화제가 정말 됐잖아. 내란 재판부. 야, 이거 박희승 의원 다음에 거기 비례대표입니까? 지역구 의원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희승 의원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 한 걸로 저는 다음번에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곽상원 의원도 네. 그 김어준 씨에 김어준 대한 그 얘기를 얘기했다가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가 아니면 누가 얘기했던가
이동형 작가가 얘기했던 것 같다.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러면 마음이 아무래도 정청래 당대표한테 많이 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산술적으로 전 그렇게 봐요. 네. 원래 전당대회에서부터 대통령의 뜻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라는 건 민주당 지지층 자체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4 정도의 비율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승리했잖아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정확히 따르면 당원들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 115만인데 이분들은 정청래식 개혁을 선호한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그걸 잊고 대통령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선호한다. 그 메시지를 내는 거죠. 이게 사실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또 검찰 개혁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 김 최고께서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시죠. 왜냐하면은 변호사 현업에 계시면은 이거 이렇게 검찰 개혁 1년만 해서 유예 기간 뒀잖아요. 1년 동안 수많은 그 오류들이 산적해서 야 안 되겠다 다시 고쳐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 제가 아는 법조인들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하면 변호사들만 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아니 정말로 지금 놀랐어요? 넌 알 거예요 이제. 넌 알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무죄 받아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좀 뭐 여러 가지 다툴 쟁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 같은 뭐 형사 사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사건 맡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뭐 큰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문제는 이제 그 경찰 상대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인가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하이브 방시혁 지금 의장 뭐 수사한다고 지금 경찰로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조사받으러. 네. 과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증권 범죄, 저는 이제 그런 금융 범죄 사건 많이 다루니까 금융 범죄 사건은 이게 검사들도 남부지검에 있는 검사들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금융 용어가 엄청 어려워요. 금융 전문 팀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뭐 각종의 무슨 뭐 콜옵션 무슨 옵션 뭐 각종의 뭐 여러 가지 뭐 드래그 얼렁 태그 얼렁 뭐 여러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복잡한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은 그 검사들도 어려워하는 수사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검사들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남부지검에 구치소에 있는 그 금융 사기꾼들을 자기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계속 불러. 그래서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금융 사기꾼한테 물어본다니까 조언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수법이 계속 발전을 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막 주가 조작하면 막 주가를 올리는 거 생각하잖아요. 주가를 떨어뜨린 주가 조작도 엄청 많고요.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고 전환 사채에서 전환 가액을 낮춰가지고 행사 가격 낮춰서 자기들이 지분 취득하고 이 수법을 쓰면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내기가 몰라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예, 제가 옛날에 이런 것도 모르는 분도 많으시고. 옛날에 그 금융 사건 관련돼서 금융 피해자들 대리해가지고 엄청 복잡합니다, 진짜. 예. 경찰한테 가서 고소장을 냈어요. 금융 피해를 입었다. 우리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수백 명 있으니까 그래서 내서 이제 경찰한테 갔더니 그 경찰이 이거를 이게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럼 팀장님을 좀 만나 뵙자.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갔어. 또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일단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애당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치 경찰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반에서 1등하고 10등하고 있으면 수학 실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건 객관적인 현실이야. 그러면 경찰 전체의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안 되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상 검찰이 더 많이 그런 수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실제로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 노력하면 되느냐? 우리가 그거와 똑같아. 반 10등한테 너 노력하면 수학 100점 맞을 수 있어? 못 맞아요. 안 된다니까. 그럼 안 되는 거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게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속도 조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장님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단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검찰 개혁을 시작하고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1년에 형사사건 접수되는 게 160만 건이에요. 그러면 16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 지금 만들어진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안착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안착 안 돼도 돼요.
왜냐? 검찰이 하든 경찰이든 할 수 있는 걸 공수처가 가져올 수가 있죠. 공수처가 안 하면 검찰, 경찰이 어차피 해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조직은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 좀 더 그걸 단축은 해야 되지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 검찰이 그걸 못한다? 그럼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수사 이제 인지수사 검찰이 했던 중요 권력 수사는 다 검찰이 했었거든요. 일부 법령에 따라서 이거는 검찰한테 의뢰한다. 앞서 이제 주가 조작 같은 게 그래요. 검찰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경찰에 의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경찰은 의뢰를 못 받으니까 못 해봤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검찰이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이제 관련 수사는 최소한 5, 6년간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특수수사랑 형사의 보안수사권을 겹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안수사권을 얘기하면 형사 피해자들이 경찰은 지역에 연계된 게 많아요. 그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하는 업무상 워낙 13만이 곳곳에서 같이 정보도 듣고 하다 보니 쭉 돼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 2천여 명과 수사관 3, 4천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스폰서도 있고 다 있죠. 다 있는데 폭넓게 육착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형사 피해자가 만약에 힘 있는 사람, 정치권이든 대기업이 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이분들은 알아서 경찰한테 계속 자기 사건 빨리 처리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힘 없는 사람들은 검찰이 예를 들어 불송치됐다? 검찰이 챙기지 않으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피해 보시는 게 많죠. 그리고 검찰은 그 사건들만 쭉 나오는 송치된 사건들이나 또는 불송치됐다도 자기가 봐야 되는 사건을 보겠지만 경찰은 수사하다가 옆집에서 개 잃어버렸다면 개도 찾아줘야 되죠.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있으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게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능과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경찰 수사가 온전할 수 없는 게 있고 통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검찰이 그럼 어떻게 하냐. 검찰에 대한 통제기관을 만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아주 간단히 한 말씀만 제가 덧붙이자면 네, 해주세요. 사실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자, 개혁이라는 이름은 좋는데 그게 개악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는 첫 번째, 야 그렇게 해봤자 결국 소용없다. 뭐 바꿔봤자 지금 검찰 개혁해봤자 지금과 크게 달라질 거 없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개혁했을 때는 더 위험해지는데 우리 사회가 그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더 커져.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진다. 그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빠져.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게 과거서부터 이렇게 유지되어 온 질서를 잘 보완해 가면서 가자는 게 보수의 가치잖아요. 그게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건 그런 단계 없이 뭐 혁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계속 개혁해 나간다 그런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당도 조금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한 보완책들을 계속 우리 나름대로의 보완책들을 마련해서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은 우리도 좀 그 비난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 이번에 생각합니다. 개혁정당에서 법안이 나오면 국힘에서 좀 동의 좀 많이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네. 그런 그 법안을 그럼 상정당에서 한번 네네 근데 저희는 이게 이미 거의 얘기해봤자 내용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인증 받았어요? 네. 아니 뭐 인증 인증을 받아서 유튜브 나오는데도 뭘 인증해요.